그러니까 한동훈이 연탄 배달하다가 깜짝 묻힌 거 있잖아요. 스검백 묻힌 거. 여기에 우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패러디가 나왔지만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그 VS로 붙은 게 이제 민영배 의원 이런 개념인데 일단 사진 한번 봅시다. 한동훈이 저렇게 얼굴에 깜장을 묻혔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묻혀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그냥 재미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따가 이재명 대표랑 비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 이 사람들이 얻고 싶은 이미지는 뭐야? 진짜 열심히 배달을 했구나. 근데 저기 지금 동영상 나오죠? 자기들끼리 묻혀요. 막 묻혀주고 묻히고 해가지고 얼굴이 고생한 것처럼 보이려는 아주 그 애쓰는 모습이 나와. 저게 사실은 저렇게 장난스럽게 서로 얼굴에 묻히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 연탄을 받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 빈곤 포르노 같은 게 저런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체험학습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저 사람들을 도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우리 오늘 봉사활동 이만큼 했어요라고 보여주기 위한 거이기 때문에 더 비난을 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핵심을 못 짚던데 핵심 하나 짚어드릴게요. 민주당이 12월 4일 날인가 연탄 배달해요. 성북구 가가지고. 애들 지금 노원구 갔거든요. 이거는 설 연휴 직전에 배달한 거잖아요. 연탄 배달은 겨울이 시작될 때 하는 거지 봄이 시작될 때 하는 그렇죠. 게 아니야. 너무 늦었네요, 정말. 그럼 이 포인트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동작구에 수해 났을 때 그때 김성원이 이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똑같은 짓 아니에요. 사진 잘 찍히려고. 그러니까요. 연탄 깜장 바르고 저기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인 거고요. 민영배 의원하고 붙었잖아요. 지금 또. 민영배 의원 한번 이야기 한번 볼게요. 오늘 페이스북입니다. 저더러 사과하라고요? 왜요? 좀 머쓱하신가요? 아이 참 결국 연탄 화장이구만요. 다른 사람이 발랐다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어찌됐든 연탄 검댕이 묻혀 꾸몄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한동훈이 직접 바른 것도 있고요. 네. 다 묻혀준 게 아닙니다. 네. 보여주기 위한 연출. 그게 쇼 아니고 뭐랍니까? 오늘 국힘에서는 저더러 사과하라는 대변인 논평까지 냈던데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힘은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애둘러 비판한 요지는 형식과 내용을 좀 채우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당 대표가 연탄난으로 갔으면 신경 쓸 건 카메라 앵글이 아니죠. 민생, 그러니까 아직도 난방용 연탄을 사용하는 동료 시민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안까지 제시하면 더욱 좋겠지요. 나갈 때마다 지금 문제가 계속 생겨요. 스타벅스 서민바던 생닭 만세 사건에다가 지금 이거 지금 뭡니까? 이 연탄 문제까지 지금 나가서 지금 입만 벌리면 온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그러니까 심각하거나 비대위원장.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니까 정말 소풍 나온 애들처럼 낄낄거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 난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이 근데. 그걸 깎았죠.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네. 겨울이 시작되던 12월 초에 이재명 대표의 연탄 봉사를 한번 보시고요. 한동훈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큐. 자, 빨리 보내줘요. 해 떨어져. 정당이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랍니다. 얼굴 잘 보세요. 깜짝 묻히는 게. 파이팅. 어릴 때 생각이 좀 나네요. 저도 높은 구름 위에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걸어다니기도 어렵고 이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도 참 많을 텐데 특히 난방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이 연탄 나눔 봉사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몫인데 그러나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도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또 유난히 추울 거라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연탄값도 많이 올라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대단히 어려우신 겨울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의 몫을 다해서 서민들, 그중에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따뜻한 겨울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봐봐요. 얼굴에 깜장 묻힌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네. 쇼하느라고? 진짜. 더군다나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하죠. 연탄 배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탄 배달 안 해도 되는 나라 만들자는 메시지가 먼저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연탄 배달을 왜 합니까 정치인들이? 뭐 거기에 사람이 없어서예요? 일당이 없어가지고 정치인들이 연탄 배달을 해요?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연탄 배달을 함으로써 충분히 느낄 수 없지만 서민의 삶과 서민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직접 느끼고 메시지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님 같이 우리 사회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안을 정치권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지. 가서 연탄 날르고 와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탄 배달을 그러면 한동훈식 이런 식의 논리면 전국 다 해줄 거야? 무료로 그냥 대줄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거란 게 얼굴에 쑥검댕이가 남았냐 안 남았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정성이 다르다는 거 지금 영상 보셔도 리어카가 못 올라가는 곳에 한 명 한 명씩 지게를 졌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탄이 하나에 4, 5kg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보시면은 한 6개씩 남자들은 하고 가는데 그게 30kg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거 보통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명 한 명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갔을 때는 리어카에 몇 개의 연탄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 20명 미느라. 달라붙었어.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 쉬워져. 알고 진정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정성도 참 중요하긴 하죠. 진정성도 참 중요하긴 한데 제가 느낀 거는요. 뭐하러 갔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놀러 간 거예요. 완전. 정치인이 그 자리에 가서 그 행위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얼굴에 쑥검댕이 묻히고 제대로 된 정확한 메시지를 내.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와서 보니까 연탄 따뜻하고 좋던데요. 나 지금 난방비를 줄여도 되겠습니다. 뭐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진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 위해서 저희가 난방비를 줄였는데 이 난방비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뭔가 정치적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 논란만 남았어 또. 뭐 하러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지를 확 던지고 차라리 이준석은 노인들 그 교통비 왜 지원해요? 라고 함으로써 그 교통비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져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다면 심지어 지하철 무료 승차 폐지가 찬성이 더 높아. 그러니까요. 아젠다 주도하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까지 가서 얼굴에 숯검댕이 묻히고 이 고생을 했는데 자기가 뭐 하러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지를 못 던져. 그러니까 저 배달하러 가면서 또 키높이 운동화 신고 가는 건 대체 뭔 멘탈일까 싶어. 왜 그런 일을 하러 가면 있잖아요. 운동화는 땅에 찰싹 붙는 걸 신고 가야 돼.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지. 신발에서 낙상할 수 있어. 그렇죠. 접질릴 수가 있어. 아이고 나 그러니까 얘네 보면 쇼도 대가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쇼라는 게 있잖아. 그 사람이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뭘 해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다 쇼라고 생각해. 그렇죠. 문제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쇼인 게 너무 들키면 있잖아요. 사람이 추잡 싫어지잖아. 쇼를 했으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가 없는 쇼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쇼 자체가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것과 IQ가 높은 건 다릅니다.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공부 머리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공부 머리도 돌머리가 많아. 왜 그 옛날에 어르신들 표현으로 맞고 푸고 이런 말이 있어. 내가 우리 외삼촌이 머리가 별로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고시 공부한다고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맞고 푸는 방식이야 그게. 사전을 하나씩 외운 만큼 씹어서 먹어버리는 거야.
진짜 대단하신 분 하나 있었어. 머리가 안 되니까. 네? 근데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스마트하지는 않아요. 다 똑같지는 않다고 내 말은. 이런 쇼를 할 때 야 국민들은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결국 남은 거는 개고생하고 남은 거는 키높이 운동하고 쇼만 남은 거예요. 멍청해서 그런 거야. 이분은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머리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고요. 예, 자. 상황은 그렇고 이야기 좀 더 진행해봅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 관련해 갖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 부자 감세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부자 감세할수록 직장인의 근소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찍이라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자기 월급에서 세금을 더 뜯어가는데도 찍어준다는 건 정상은 아니야. 많이 비정상이죠. 사실 이게 삼정의 문란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세금에 대한 개념 막 생각하고 우리가 옛날 역사 시간에 세종대왕이 세금을 깎아줬다더라 아니면 세금 깎으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부자한테 세금을 받고 양인한테 세금을 줄여주는 게 국가 세금 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권력자 권문세족들한테서 많은 세금을 받고 일반 양인들이 세금 부담을 적게 하고 그리고 노비들은 면천에서 자유민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사실은 조세제도의 핵심인데 좀 우리나라는 그게 거꾸로 돼 있어.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깎아주면 너네들한테도 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고 그게 서민 정책이다 그래. 서민한테 좋은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데. 그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지금 이렇게 갑자기 아니면 거들 일입니까? 내가 진짜 이걸 보다가 분노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자 감세 중에서 주택 종부세 대상은 3분의 1로 줄여지면서 이번에 음마아파트 종부세 뭐 10분의 1로 줄였다. 잠실 5단지 10분의 1로 줄였다. 막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근로소득세 수입 추이하고 보면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유리지갑 가진 근로자들한테만 삥 뜯어가지고 배 채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연탄 배달을 할지언정 이런 거는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게 무슨 정당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월급 들어온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한동훈이 같은 애들은 몇십억 재산 갖고 있잖아요. 한동훈 재산이 윤석열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워팰리스 살고 계시지 않던가? 그렇죠. 윤석열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따지면은 또 김건희나 ESIND는 또 재산이 더 많단 말이야. 이게 어떤 경쟁 관계가 있는데 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정말 골 때리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연탄 배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재명 아젠다와 한동훈 아젠다라는 게 있겠어요, 한동훈이가? 이런 이야기고. 자, 1부 마치고요. 블루토파저님. 오직 이재명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민사랑님 언제까지 한동훈의 정치놀이 장난질하는 거 봐야 합니까? 제발 강한 민주당 개혁파 잘 골라 뽑읍시다.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정권 바뀌면 한동훈 구속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검사 때 장난질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